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14일 오후 12시 40분입니다. 어제 가장 큰 정치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차기 대권 후보군 조사를 했는데 국민의힘 제1야당이죠. 국민의힘 소속 인사가 단 한 사람도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비여권에서는 윤석열 그리고 안철수, 홍준표 이 사람만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그리고 안철수 세 사람 다 국민의힘 소속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국민의힘 이 발음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사석에서 보면 국힘당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국민의 짐이라고 비아냥대는데 국민의힘 하면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원래 이름이 좌파 조직의 명칭을 도용한 겁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국민의 짐, 국힘당 이래요. 국힘당. 원래 이 명칭이 길면 안 되거든요. 사람들은 발음할 때 항상 줄여서 발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말이 흘러갑니다. 국힘당이 맞기는 맞는데 제일 정확하다고 봐요. 그런데 국힘당이라 하면 무슨 뜻입니까? 그게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이 당이 그렇게 호남에 국을 하는 그런 자세를 취했는데 놀랍게도 호남에서 지지율이 2%였습니다. 2%. 전체 지지율은 18%. 지금 민주당 지지율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의 반도 안 됩니다. 총선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입니다. 이 정도면은 언론이 크게 보도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더구나 경상도에서 이 정당의 본거지인 경상도에서 지지율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큰 뉴스죠. 왜냐하면 제1야당이 대통령 후보감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의석수는 100석을 넘는데 이거는 야당 정치 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그러면 뭐냐? 2022년과 내년 부산 서울시장 선거에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 좌파 독주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지금 윤석열 총장이 어떤 조사에서는 자기 대권 후보 1등, 어제 조사에서는 3등으로 나왔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이 이렇게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얼만큼 제1야당이 잘 못하느냐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이렇다면 언론이 이걸 집중적으로 보도해야 됩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실패했다. 탈이념 친호남 정책이 파산났다 라고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도한 언론을 제가 의미있게 보도한 언론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언론이 기자들이 김종인 편입니다. 김종인의 잘못은 덮어줍니다. 그리고 김종인이 광주에 가서 무릎 꿇고 정체불명의 사죄, 누구를 위해서 무슨 자격으로 사죄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죄하면 또 그걸 크게 보도를 합니다. 잘했다고 사진 찍어가지고. 근데 그 결과는 이렇다 이거죠. 민심은 언론의 이런 좌편향 친호남 보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이 김종인을 감사하니까 김종인이 버티고 있고 지금 이 국힘당 소속 의원들도 반기를 들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죽은 정당입니다. 불임 정당입니다. 권력 의지가 거세된 정당입니다. 정당의 존재 가치는 정권을 잡으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 언론으로 해서 국민들이 오도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저처럼 찬찬히 읽어보지 않으면은 김종인 뭔가 잘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김종인을 뒷받침하고 있는 한국 언론의 좌편향 친호남 이 성향이 결국은 국민들로 하여금 투쟁성 있는 야당을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는 겁니다. 김종인을 밀어내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로는 국민의힘 내부 힘으로는 안 될 겁니다. 바깥에서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힘을 이렇게 키워준 경상도에서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경상도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경상도 사람들이 잘해먹자는 게 아닙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국민의힘이 헌법적 가치에 충실하라. 대한민국을 위한 정당이 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경상도가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누가 들고 일어나야 되느냐? 경상도 의원이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경상도민들이, 경상도 출신들이 국민의힘에 전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밀어줬는데 지금 당신들은 누구를 위한 봉사자냐? 결국 좌파를 위한 봉사자 아닙니까? 지금 김종인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은 좌파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완전한 좌파 경제정책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탈보수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국민의힘이란 명칭을 정할 때 기준이 탈보수였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자유가 왜 안 들어갑니까? 자유가 안 들어간 당명을 쓰는 보수정당은 그게 가짜인 것입니다. 경상도가 들고 일어나서 불임정당을 말하자면은 바꿔가지고 권력 의지를 가진 투쟁성이 있는 정당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 한국 언론이 얼마나 친호남이냐 하는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부산에서 저축은행 사건이 터졌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이 사기를 쳤습니다. 한국 역사상 그 피해 규모가, 피해자가 10만 명, 피해 규모가, 사기친 규모가 몇십조가 되는 이 사건의 주모자들이 누구냐? 광주 일고 출신들이었어요. 광주 일고 출신들이 부산에 와가지고 부산 사람들을 상대로 이렇게 사기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언론 보면은 광주 일고 출신이라고 보도한 언론이 거의 없습니다. 광주 일고 출신들이 당시에 이 구속된 사람만 구속 기준입니다. 명단을 뽑아보면 이렇습니다. 부산저축은행 회장 광주 일고, 부산저축은행 부회장 광주 일고, 부산 제2저축은행 대표 광주 일고, 부산중앙저축은행 대표 광주 일고, 전 부산 2저축은행 감사 광주 일고, 대주주 중에서 무슨 건설회장 광주 일고, 이 구속자입니다. 관계된 투자사 모 자산운용 대표 광주 일고, 모 신용평가정보 대표 광주 일고 등등등등등등. 금융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군화예요. 전 농림부 장관 광주 일고, 전 금융정보 분석원장 광주 일고. 완전한 광주 일고 출신들이 해먹은 건데 한국 언론에서 이걸 덮었습니다. 왜냐? 광주나 전라도로 성역을 취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는 경상도 사람들이 애향심을, 지역감정이 아닙니다. 애향심을 기준으로 뭉쳐가지고 애향심을 애국심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해야 할 행동이 의무입니다. 의무. 왜냐하면 경상도가 찍어줬으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잘 못하면은 바로 잡아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특히 주호영 씨, 대구 출신 아닙니까? 물론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주호영 씨에 대해서 물어야 합니다. 당신은 광주에서 앞으로 출마하겠느냐고. 주호영, 김종인, 이 체제는 경상도를 배신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경상도 배신은 물론이고, 그래도 경상도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특히 낙동강 전선을 수호하고 소년병을 가장 많이 배출한
할 말이 있는, 그리고 민주화의 본사는 부산, 마산 아닙니까? 4.19가 마산에서 출발했고 부마 사태 부산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경상도와 호남의 결정적으로 다른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경상도 사람이 일어나서 경상도 정권을 비판합니다. 부산 마산에서 일어나서 경상도 대통령, 출신 대통령 박정희 정권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전두환 정권 때도 가장 극렬하게 민주화 시위를 했던 데가 부산이었습니다. 그것은 동양이라고 안 봐준다는 거죠. 즉 헌법적 가치나 정의감에 위배되면은 경상도 사람들은 동양이라도 비판하고 타도하러 나온다. 아주 근사한 애국심입니다. 이게 바로 공을 사보다 앞장 세우는 그런 정신이 남아있는 경상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불임정당을 바꿔야 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을 구하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